하지만 병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 로마 병사의 짧은 칼이 그의 옆구리에 박혀 들어가며 그의 몸을 깊숙이 갈랐어. 소년의 눈에 떠오른 눈물은 순식간에 생기를 잃었고 그는 꿈꾸던 고향의 풍경 대신 핏빛으로 물든 메타우로 강의 마지막 장면만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어. 전투의 소음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점점 더 절박해졌어. 죽음의 공포가 모든 이들의 얼굴 위를 어두운 그림자처럼 뒤덮었어. 카르타고 병사들은 이미 저항을 포기한 채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신은 아무데도 없었지. 병사들의 울부짖음, 피로 젖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병사들의 애원, 그리고 끝내 들리지 않는 용서를 비는 그 모든 소리들이 피비린내 섞인 먼지 속에 뒤엉켰어. 그리고 메타우로 강은 이 모든 절망을 받아내듯 그들의 시신과 피를 품고 말없이 흘렀어. 강변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공포와 죽은 자들의 침묵으로만 채워졌지. 살려줘, 제발 살려줘. 하지만 비정한 칼날들은 그 목소리를 자르듯이 끊어버렸어. 카르타고의 3만 병력은 차례차례 쓰러졌고 전장은 죽음의 비명으로만 가득했어. 결국 하스드루발은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어.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손에 든 칼은 점점 무거워졌지. 어차피 살아남을 길은 없어. 이젠 명예만 남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말을 향해 걸었어. 몸에 걸친 피투성이 갑옷을 벗고 카르타고 총사령관의 정장으로 갈아입었지. 병사들은 그런 그를 멍하니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 하스드루발은 말을 몰아 혼돈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어. 그가 뛰어든 곳은 로마군 한가운데였어. 놀란 로마 병사들이 뒤늦게 창과 칼을 들어 막아섰지. 하스드루발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지. 로마 병사들의 창이 그의 몸에 깊숙이 박혔고 피가 공중으로 솟구쳤어. 하스드루발은 끝내 땅에 무너졌지만 그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않았어. 마치 죽음이 찾아온 걸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 광기 어린 눈으로 웃어 보였지. 끝까지 난 카르타고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끝내 말끝을 맺지 못했어. 로마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고 그의 숨이 멈추는 순간 전투의 운명도 결정되었어. 피와 공포로 얼룩진 메타우로 강변은 이제 조용해졌지만 강물은 이미 핏빛으로 변해 흐르고 있었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어. 전장 위엔 패배한 자들의 절망과 죽음만 남겨졌고 승리한 자들의 환호는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어.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투를 겪은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않을 악몽만이 남아 있었지. 전투가 끝난 뒤 네로는 전장의 처리를 동료들에게 맡기고 곧바로 남쪽으로 향했어. 그의 병사들은 이미 몸도 마음도 한계였지만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다시 밤낮으로 강행군을 시작했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네로는 계속해서 한니발의 얼굴을 떠올렸어. 그가 이번 싸움의 결말을 모른 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말이야. 병사들의 행렬이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사라지는 동안 한니발의 진영은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 평소처럼 치밀하게 움직이는 병사들과 달리 한니발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지. 마치 어떤 예감이라도 느낀 듯 그는 말없이 천막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어.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어. 한 병사가 급하게 달려와 한니발에게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어. 밖에서 던져졌습니다. 로마군 쪽에서 날아온 것 같습니다. 한니발은 눈살을 찌푸리며 천천히 꾸러미를 풀었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꾸러미 안에는 하스드루발의 창백하고 굳어버린 얼굴이 들어있었어. 눈을 크게 뜬 채 공포와 놀람이 뒤섞인 채로 굳어진 그의 얼굴이었지. 한니발은 잠시 움직일 수 없었어.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격렬한 고통이 솟구쳤지. 하스드루발. 그 이름을 내뱉었지만 이미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 그의 입술은 천천히 떨렸고 그는 동생의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 11년 만에 만난 동생은 차갑고 굳어진 목만 남긴 채 형의 품으로 돌아온 거야. 천막 밖에 서 있던 병사들은 한니발의 오랜 침묵을 느끼고 숨을 죽였어. 한니발은 천천히 천막을 벗어나 멀리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았지. 눈앞에 펼쳐진 그 텅 빈 벌판처럼 그의 마음속도 황량했어. 그리고 그는 명령을 내렸어. 짧고 건조한 명령이었지. 진영을 철수한다. 칼라브리아로 간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 명령이 떨어지자 진영 전체가 서둘러 움직였고 그들은 소리 없이 남쪽으로 이동했어. 그날 이후 한니발은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끝자락 칼라브리아에 틀어박혔어. 그 해에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지.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40세의 전설적인 전술가는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어. 그의 눈에선 더는 과거의 자신감과 불꽃 같은 열정을 볼 수 없다고 말이야. 대신 오랜 전쟁과 슬픔에 지쳐버린 한 남자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고.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이나 로마군의 공격도 그에게 이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없었지. 그는 전장의 패배보다 더 깊고 더 무거운 패배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긴 침묵 속에 갇혀버렸어. 기원전 206년 에스파냐의 땅은 불길처럼 타올랐어. 카르타고의 운명을 건 최후의 총공세가 준비되고 있었지. 이미 이베리아 반도의 구석구석에서 병사들이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들 얼굴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연함이 굳게 박혀 있었지. 마고는 바르카 가문의 마지막 불꽃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 형인 한니발은 멀리 이탈리아 남쪽에 갇혀버렸고 또 다른 형 하스드루발은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 마고는 자신이야말로 이베리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다 걸어야 돼. 마고는 전투의 총사령관을 자신이 아닌 시스코네에게 양보했어. 자존심과 명예보다는 승리가 절실한 순간이었지. 총력전을 펼치려면 에스파냐 전역에서 모인 병력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어. 그렇게 타협은 이루어졌고 시스코네가 총지휘를 맡았어. 시스코네의 지휘 아래 7만의 보병이 하나의 대열로 뭉쳤어. 병사들은 갑옷의 무게와 무기에서 느껴지는 죽음의 냉기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지. 이들의 앞에서 마고는 말을 타고 자신의 4,000명 기병 중 절반을 직접 지휘했어. 말굽 소리가 마치 운명의 북소리처럼 귓가를 울렸지. 남은 절반의 기병, 날렵하고 무자비한 누미디아 기병대는 마시니사가 이끌었어. 그들은 마치 악몽처럼 재빠르게 움직였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지. 기병대의 검은 눈동자에서는 오직 전투를 향한 욕망만이 번뜩였어. 32마리의 거대한 코끼리들은 전투 대열의 최전방에서 전장의 공기를 빨아들이며 커다란 숨을 내쉬었지. 그들의 무거운 발이 땅을 흔들었고 짐승들이 내는 으르렁 소리가 병사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어.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상아가 언제라도 적들을 뚫고 나갈 준비를 마쳤지. 1,2파, 오늘날의 세비야 근처에 집결한 7만 4천 명의 병력은 이제 죽음을 향한 마지막 행진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의 함성이 들리기 전
무거운 침묵이 먼저 땅을 짓눌렀지. 병사들의 숨소리와 짐승들의 거친 숨결만이 낮게 퍼져나갔어. 마고는 대열을 훑으며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어.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두 형의 모습이 언뜻 스쳤지. 그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 이번 전투는 승리밖에 없다. 저도 돌아갈 곳이 없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겨야 돼. 병사들은 마고의 조용한 결의가 담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서 각자의 결의를 다졌지. 카르타고군의 마지막 대군이 서 있는 이곳, 일리파의 대평원은 전운에 휩싸이며 모든 병사의 심장을 무겁게 두드렸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 로마를 쳐야 했지. 승리를 향한 희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채 대군은 불타는 지평선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스키피오는 이미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어. 카르타헤나의 거친 흙먼지를 털어내고 잠시 숨을 고른 그의 병사들은 곧바로 일리파를 향한 장거리 행군을 시작했지. 눈동자 깊이 새겨진 예리함과 침착함으로 그는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 로마군의 숫자는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났어. 4만 5천 명의 보병과 3천 명의 기병뿐 아니라 승리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에스파냐 원주민들이 그 대열을 두텁게 했지. 그들은 로마군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하나둘씩 합류하며 군세를 키웠어. 이들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쳐났지. 스키피오가 이끄는 대열은 카르타고군의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곧바로 적과 마주하지 않았어. 대신 그들은 길고 험난한 우회로를 선택했지. 병사들은 지친 몸으로 투덜거렸지만 스키피오는 말없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어. 지금은 조금 더 돌아가야 해. 반드시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 그들이 결국 남쪽 언덕지대에 도착했을 때 스키피오는 비로소 행군을 멈추고 진영을 구축하도록 명령했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일리파는 마치 손바닥 안의 장기판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 모든 병사들은 비로소 스키피오의 의도를 이해했지. 봐, 저기가 카디스야. 적들은 저곳으로 도망치려 할 거야. 우리가 여기를 잡으면 그들의 퇴로는 끊겨. 병사들의 눈빛이 스키피오의 말에 따라 일제히 빛났어. 이 언덕은 남쪽 항구 도시 카디스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었고 병사들은 그것을 깨닫자마자 소름이 돋았지. 적군의 유일한 탈출구를 봉쇄하는 이 대담한 전술의 병사들은 마음 깊이부터 승리를 확신했어. 병사들은 빠르게 언덕 위에 견고한 진영을 세웠고 말뚝과 방벽이 치밀하게 둘러쳐졌지. 낮은 목소리로 내리는 명령과 움직이는 병사들의 신중한 발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어. 스키피오는 조용히 언덕 꼭대기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전장이 꾸려지는 것을 지켜봤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야. 적들이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동도 없는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었어. 그의 눈빛은 적의 진영을 꿰뚫으며 전장의 끝을 미리 보고 있는 듯 했지. 이제 카르타고 병사들이 이 현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절망할 순간을 기다리며 로마군은 언덕 위에서 숨죽이며 전운이 들이운 지평선을 조용히 응시했어. 일리파의 평원은 팽팽한 침묵 속에 숨이 막힐 듯 긴장으로 채워졌어. 북쪽과 남쪽의 높은 언덕이 마치 서로 노려보듯 마주 서 있었지. 그곳에서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은 조용히 그러나 잔혹한 결전을 예감하며 대치하고 있었어. 먼저 움직인 건 카르타고 병사들이었어. 그들은 평원 전체를 먹어치울 듯 전열을 넓게 펴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어. 마치 파도가 해변을 삼킬 듯 밀려오는 듯한 병사들의 거대한 진영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눌렀지. 스키피오는 조용한 눈빛으로 병사들에게 손짓했어. 내려가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칼을 빼지는 않아.
로마군 병사들은 스키피오의 명령대로 언덕을 내려와 카르타고군의 맞은편에 단단히 진을 쳤지. 병사들의 눈빛이 마주치고 서로의 창끝이 적을 향했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 팽팽한 긴장감은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눌러버렸어. 시간만이 흐르고 먼지바람이 불어왔어. 어느 쪽도 움직이지 않은 채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했지. 이거 뭐 누가 먼저 지치나 해보자는 거냐? 한 로마 병사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어. 두 진영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해가 완전히 지고서야 각자의 진지로 돌아갔지. 그 이튿날에도 상황은 똑같았어. 아침이 오자 두 군대는 다시 평원으로 나와 진을 쳤지만 이번에도 서로의 눈빛만이 충돌했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하루 종일 병사들은 긴장 속에서 서 있었고 그들의 몸은 피로로 서서히 굳어갔지. 그날도 싸움 없이 끝나고 말았어. 다음 날 역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아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카르타고군이 진을 치고 나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새벽녘에 움직이던 병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늦춰지더니 어느 순간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게 되었어. 로마군 진영에서 병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뭐지? 이제 겁먹은 건가? 하지만 스키피오는 침묵을 유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카르타고의 진영을 바라볼 뿐이었어. 그는 알았지. 적들이 전투에 지쳐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이 먼저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야. 스키피오의 입술에는 미세한 미소가 어렸지만 병사들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 평원 위에 놓인 긴장은 점점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어. 그날 밤 스키피오는 처음으로 조용히 명령을 내렸어. 내일 새벽이 오기 전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완전 무장해라. 준비가 끝나면 즉시 출진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병사들의 눈이 빛났어. 침묵으로만 점철됐던 지난 며칠의 긴장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진영 전체는 들썩이기 시작했어. 병사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지. 철갑과 투구의 금속 소리, 무기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긴장 어린 숨소리가 어둠 속을 메웠어.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로마군은 안개처럼 조용히 평원을 채우고 있었어.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희미하면서도 위협적이었지. 카르타고 병사들은 진영에서 뒤늦게 뛰쳐나왔어. 그들의 눈엔 아직 잠이 덜 깬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의 얼굴엔 절망이 드리워졌지. 아무도 이른 새벽부터 로마군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빨리 움직여. 지금 안 나가면 전부 죽는다. 카르타고의 지휘관들이 소리치며 병사들을 몰아붙였어. 병사들은 무기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뛰쳐나가 겨우겨우 전열을 맞췄지. 어제까지의 진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며 거대한 코끼리들을 다시 맨 앞으로 끌어냈어. 하지만 그마저도 허겁지겁 맞춰놓은 허술한 포진일 뿐이었지.